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기 전에 나이 들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것, 꼭꼭꼭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물론 장학과 관련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기표 아시죠? 라이프 사이클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사실 이제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우리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네 회사의 라이프 사이클은 별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다른 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정말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삶의 라이프 사이클은 정작 못 돌아봅니다. 아마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바로 추락하는 거죠.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괜찮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죠? 우리 가끔 스캔들 같은 거 난 그런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저게 무슨 꼴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스캔들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의 행실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인간이라면 불가항력적인 것, 그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죠. 네. 일단 외모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통 남녀들은 그나마 받아들이고 사는데 정말 예뻤던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너도 늙고 나도 늙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숨어 있는 것, 건강이 또 나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수환 추기경의 회고 영상을 봤더니 김수환 추기경도 나이 들면서 참 힘든 걸로 몸이 아픈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밑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추락했기 때문에 정말 약간 정신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질병까지는 아닌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주기 곡선에서 추락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정점을 찍는 시점이 일단 건강적으로는 3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후반, 40대가 딱 되면요. 일단 건강적으로 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도 변하고 몸의 그 지구력, 그 다음에 두뇌 회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보면 40대 이전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이런 그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이나 두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때가 바로 이 30, 40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꼭지점이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70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러는데 회장님들은 나이가 70이라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죠. 비록 육체적으로는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정치인들 중에 60, 70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육체적인 나이는 40이 되면 딱 꺾이게 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나이, 정신적인 나이는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인 나이는 나이가 들어도 정말 존경스럽고 정신이 청정하고 인품이 완성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나이가 90살, 100살까지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적인 나이는 보통 이제 사회적 지위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50대가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나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보통 직장에서 사회적 지위의 정점을 찍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사회적 지위의 라이프 사이클 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뭐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인생에서 이 떨어지는 것, 추락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둘 다 젊으니까 그나마 젊음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서로 외모적으로도 보나, 그죠? 뭐 건강적으로도 보나 그렇게 서로를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예요. 그렇다고 그동안 둘이 쌓은 아주 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반응해서 살림을 하고 남편을 모신다고까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남편을 존경하며 살았던 아내가 어느 날 돌변합니다.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시 낮아진 것을 서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한 5, 6년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영원히 못 받아들이면 이제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동창들을 찾는 이유는 왜일까요? 동창들이나 친구들끼리 모이면 높낮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는 높낮이가 있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높았던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재취업을 해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을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50이 꺾어지면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 이전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이 거의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낮춰서 들어갔는데 그 낮춘 자리에 자신이 꺾인 자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고집과 곤조와 과거의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다가 부딪히게 되니까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일부의 분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다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 이 높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꼭 직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님, 사장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회적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책과 무관하게 사회적 능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회적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꺾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능력의 하락과 동시에 사회적 능력도 같이 좀 꺾이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렌드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서 통찰이 깊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바뀝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세상이 내가 한 20대 때부터 점점 바뀌어서 내가 인생의 정점을 찍는 이 30대에 그 자기의 그 사회적 환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댄스를 하게 됩니다. 아주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그 전에 자기가 10대를 지나서 바뀌어오던 세상이 점점 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와 점점 내가 분리되는,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를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아웃 오브 패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50이 되면 이제 그게 정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40대 이후가 되어서 인생이 꼬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그것은 우리가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에서 한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영화 박쥐에는 타락한 신부가 나옵니다. 네. 송강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박쥐에서 영화 타락한 신부는 희한하게 밑으로 떨어질 때 카메라 앵글을 거꾸로 잡았어요. 그래서 마치 밑으로 떨어지는 게 위로 비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카메라 앵글을 보여줍니다. 추락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네, 엄청난 일인데요. 마치 시원하게 그렇게 카메라 앵글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나이 들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추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나 존경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 때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낮추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 그것이 훌륭한 노년을 사는 훌륭한 사회적 생활을 하는 역으로 훌륭한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낮아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겸손해지고 오히려 남들한테 예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의 소리를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회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어질 것이다. 한때 가장 높았던 자리를 추락하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사회와 내가 괴리를 느끼게 되니까 더더욱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지고 인생이 꼬이고 나는 갈등과 고통과 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술만 먹게 되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 고함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고 고함 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엄청 안 좋아져요. 성격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예의 소리 많이 하고 어릴 때처럼 다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꼬인 인생이 술술술술 풀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이 자리까지 가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업을 준비하세요. 창업을 하면 추락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창업하면 다 망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창업을 해서 남들은 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야 될 때 여전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창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박사들 옆에 가면 박사만 있고 그죠? 교수님들 옆에는 박사들이 많잖아요. 창업 컨설턴트 옆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40대 때 결단을 내려서 50대, 60대가 되어도 자기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덜 늙어요. 사업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계속 가동이 되니까 덜 늙게 되고 더 활력이 있어지고 주도성이 있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더 생기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때까지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도 쌓고 그런 다음에 40이 되면 누구나 꼭 창업을 생각하셔야지만 나이 들어서 꼬꾸라지는 추락하는 비참함에서 상대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인 분들 40이 되기 전에 창업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젊어지고요. 그리고 훌륭한 미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창업하면 망하거든요. 하지만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창업을 통해서 40대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창업을 생각하세요. 미리. 네,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